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8월 10일 화요일 아침이 멋지게 밝았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빌고요. 오늘은 어제보다는 더 좋은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마라톤이니까 꾸준히 달리다 보면 힘드는 과정이 있더라도 도착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 제가 장거리 사이클링 600km, 1000km 이런 것들을 하면서 느꼈던 건 중간중간에 어려운 점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은 도착하더라는 것. 경험이 많이 쌓이면 중간에 힘든 것도 이게 지나가는 과정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투자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꾹 참고 가면 되겠고요. 개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큰 장점, 그냥 시간을 약간 좀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다면 투자자로서 더 좋은 결론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보는 아침입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 상황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8월 10일 화요일 아침 증시각도기 TV 아침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시장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델타 변이 확산에 의해서 금값과 유가가 급락했고 봉쇄령 강화 속에 미국은 고용 회복이라는 아이러니가 나타나고 있는 기묘한 상황이다라고 오늘 시장을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서 아시아권에서의 봉쇄가 상당히 커요. 이 아시아권에서의 봉쇄가 나타난 것으로 인해서 유가가 급락을 합니다. 오늘 유가가 가장 여러 가지 지표 중에 눈에 확연히 띄는데요. 지금 시간에서는 소폭 강세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냐? 66달러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 우리 75달러 경험했는데요. 무려 10달러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한 2주 정도 후면 여러분 주유소 가면 유가 떨어진 거 확연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66.88달러까지 떨어졌고요. 또 하나는 금값도 떨어졌는데요. 금값이 떨어진 것은 요거는 조금 더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채권의 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오른 다음에 금리가 유지되자 달러화가 유로화 대비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지수가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이제 93에 육박한 92.97까지 올라갔어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네, 금은 문매를 맞고 있죠. 그래서 이제 1750 중반도 깨진 1731달러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위험자산에 대한 성향이 꺾였느냐? 그것은 아니더라는 거지.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더 올랐어. 자, 46,000불 가까이 올라가는 흐름, 굉장히 큰 폭의 강세를 시연하면서 3만 달러대 초반에서 이제 4만 달러대 중반을 돌파하는 그런 정도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채권 시장 얘기를 이제 해보도록 하죠. 채권 시장이 조금 더 구체화하기 시작했어요. 뭘? 채권 시장 자체적으로 봤을 때 아닌 줄 알았는데 테이퍼를 하네. 참. 이게 지금 채권 시장의 생각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겨우 이틀밖에 지나지 않아서 딱 떨어지게 말할 수는 없지만 연준이 사인을 주고 있어요. 연준이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건 아무리 빨라도 테이퍼링은 11월이나 12월이다. 아무리 빨라도예요. 그렇다면 정상적으로는 12월에서 내년 1월 아니면 내년 1분기에 테이퍼링을 시작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테이퍼링이 시작된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되죠? 현재 금리 상황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죠. 그럼 현재 금리 상황이 어떻냐? 금리 올라가는 거를 감당할 수 있는 금리인가요? 10년물이 1.3이면 정상적인 금리인가요? 아닌 것 같지 않아요? 네, 아닌 것 같죠. 왜 아닌 것 같아? BER rate, break even rate라는 게 있죠. 제가 이제 본전 금리라고 말씀드린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금리라는 게 있어요. 인플레이션을 감안했을 때 실질 인플레이션이 이 정도니까 금리 이 정도 받아야 본전이야 라는 거. BER 레이트가 얼마죠? 네, 2.4, 2.5입니다. 5년물 금리, 10년물 금리는 조금 더 낮고 이런 상황인데, 자,
그러면 지금 10년물 금리가 1.3이에요. 1.3에서 2.5 빼면 마이너스 뭐예요? 1.2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 지금의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1.2%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뭐다? 금리는 고원 속에서 하늘에서 둥둥 떠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야. 실질 금리 마이너스라는 거는 이 금리 그 투자자들한테는 얼마나 신나는 일이, 금리로 이자 받는 사람 말고, 이자 받는, 채권 가격으로 하는 사람들은 금리가 떨어질수록 좋은 거잖아요. 자, 이렇게 돼 있죠. 금리가 떨어질수록 채권 가격 어떻게 된다? 네, 위로 올라간다. 위로 올라가는데 마이너스까지 들어갔어. 파고 들어갔어.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1.2, 1.3. 자, 그러면 채권 가격은 고원지대에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채권에서 입장에서는 테이퍼링,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금리 인상. 물론 금리 인상은 저는 2024년 이후에요. 지금 컨센이 그래. 제 생각이 아니고 컨센서스 일반적인 생각이 2024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아직 멀긴 했습니다만 테이퍼링,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보다 금리 상황에 대해서 민감하다 안 민감하다? 훨씬 민감하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변동될 것 같으면 바로바로 반응을 한다라는 건데, 지금 채권 시장이 그런 반응을 일부 하기 시작했다는 건데, 자, 어떤 사인을 주고 있느냐? 물론 우리의 파월 의장께서는 비둘기 중에 비둘기죠. 그리고 부의장조차도 상당히 비둘기였는데, 지난주에 그 부의장이 뭐라고 하셨어요? 부의장이 약간 구체적으로 2023년도에 테이퍼링하고 24년도에 금리 인상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갑자기 이거 뭐야? 파월 형하고는 조금 다르네. 파월 형보다 조금 세네. 뭐 이런 느낌을 받았죠. 거기서부터 이제 지각 변동이 시작이 되었었는데, 상당히 고용이 빵 터지면서 94만 5천 개 정도의 고용이 터지면서 시장이 훨씬 더 흔들렸던 것이고, 그래서 한 달 더 고용이 이렇게 나온다면 테이퍼링이 연말께는 구체적으로 입안이 되던가 실행이 안 되더라도 뭔가 모양이 나오겠죠. 이거를 지금 채권 시장이 염려하고 있다는 건데, 여기에 라파엘 보스팅 애틀란타 연은 총재께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목표를 향한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길을 가고 있다. 지난달에 94만 5천 개였는데 94만 3천 개 일자리가 추가됐다. 다음 달이나 2달 연속 이것을 계속할 수 있다면 목표를 향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테이퍼링이 빨리 시작해야 된다라는 데 방점을 찍었죠.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도 노동 수요가 계속 일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의 공급을 웃돌고 있다. 즉, 좀 와서 일 좀 하세요 하는 사람들이 일할 사람보다 더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용 위축이 없다라는 평가였습니다. 자, 이거 고용 위축이 없다는 건 뭐예요? 사실은 고용이 빵빵 터지려면 구하는 사람이 있어야, 수요가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공급과 수요가 맞춰야 인원이 빵빵 터지는데, 지금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수요가 없지, 일자리가 없잖아요. 일자리 창출 우리 맨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이 없으니까 고용이 안 터졌는데, 지금은 일자리는 많은데 응답을 안 해서 고용이 덜 터지는 거니, 이건 어떻게 보면 금방 터질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충분히 우리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채권 시장을 이걸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거 다음 달에도 이거 고용 94만 이거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지금 하는 건데, 만약에 다음 달에 다시 한번 70만대, 50만대 막 이렇게 뚝뚝 떨어져 버리면, 다시 채권 시장은 랠리를 하겠죠. 다시 채권 가격, 금리를 쭉 떨어뜨리면서 가격을 쭉 올리는 그런 랠리를 하기는 할 터인데, 지금 상황에서 그것까지는 생각하기는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충분히 어렵다는 거 느껴지죠. 자, 그런 상황이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뭐하고 지금 비교를 해봐야 되냐면,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이 있잖아요. 피크아웃, 지금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중국의 이 동향들이 조금 피크아웃 논란을 더 강화시켜줘. 이제 피크는 지났고, 이제 슬슬 하향이야. 이렇게 되면 채권 시장이 어땠어요? 이렇게 하향이야, 경기 하향이야 하면 이걸 반영하면서 채권의 가격을 올리는 흐름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 이거보다, 그리고 코로나보다, 더 큰 것은 고용이 회복되어지고 있고, 그러므로 테이퍼링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채권 시장의 지금 이틀간 나타난 채권 시장을 휘감고 있는 생각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델타 변이는 상당히 큰 폭으로 확산이 되고 있어요. 2월 이후에 사상 최고치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하루 평균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만 360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어지고 있고요. 한 2배 정도, 2주 전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를 했고 2월 이후에 최대치 수준이다. 하루에 사망자도 516명이 나타났다. 근데 이거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일본도 난리 났죠. 코로나 확진자가 매일 1만 명 이상. 한국도 뭐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1000명대가 지금 줄어들지 않잖아요. 계속 네 자리 숫자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까 뭐 방역 선진국이라고 하는 한국이 이 정도 터진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어쨌든 중국 같은 경우도 거의 없었는데 엄청나게 터지고, 이거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그냥 다 닫아버려. 그냥 일단 생겼다 하면 그냥 다 닫아버리는데 지역 간 이동을 제한했고요. 그 다음에 타지를 방문할 경우 48시간 내에 실시한 핵상검사 증명서를 지참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어디 가려면 핵상검사를 하고, 그러니까 코로나 검사를 하고 움직여야 돼. 그런 상황이니까 움직이지 말라는 얘기가 거의 비슷하고, 그 다음에 베이징에는 그 위험 지역에서 들어오는 사람 못 들어오게 다 차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철도와 항공 노선도 잠정 중단하는 것들이 꽤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전시나 행사 이런 것도 거의 다 셧다운하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 어떻게 돼요? 유가 얻어 터지죠. 아시아권에서 활동을 안 해서 석유를 안 써주면은 유가가 올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유가가 좀 터졌다. 자, 이런 상황인데, 자, 그래서 이제 유가하고 금값이 터졌다. 이런 거 말씀을 드렸고, 경기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상당한데, 이건 중국에서 나온 수출입 동향을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7월에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3%. 와, 많이 올랐어요. 19.3%. 근데 웬 피크아웃이야? 웃기는 소리 하지만 이게 무슨 피크아웃? 전년 동기 대비 19%나 올랐는데, 근데 6월은 얼마가 오냐면 32% 올랐어. 그러니까 32% 대비는 꽤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피크아웃이라고 보기, 증가율이 떨어진 건데, 증가율이 조금 떨어진 건데, 우상향은 맞죠. 그래서 이거를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이걸 피크아웃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7월 수입은 28.1%나 나왔는데, 전월엔 6월 달에 수입은 얼마였냐? 36.7%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피크아웃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절대치는 그렇게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드만삭스에서는 중국의 성장률을 8.6에서 8.3으로 내렸고요. 모건 스탠리도 중국의 성장률을 기존 8.7에서 8.2%로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그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 그 다음에 경기 피크아웃에 대한 일부 우려, 이럼에도 불구하고 왜 채권 시장은 테이퍼링을 무서워하느냐? 자, 7월에 고용 추세가 나왔는데 109.8이 나왔습니다. 팬데믹 나기 전 작년도 2월 달에 고용 추세 상당히 좋았다고 보여지는데 그게 109.27이었어요. 세 달 연속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6월 채용 공고가 1007만 3천 건, 역대 최고치. 그 다음에 5월 수치가 어느 정도였냐면 948만이었어요. 원래는 920만으로 했는데 이것도 좀 늘어나서 948만으로 했는데, 자, 948만에서 6월달 얼마? 1007만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얼마가 늘어난 거예요? 한 58만? 거의 60만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상당히 높고, 채용 공고 수치 비율이 6.5%로 전월 6.1%보다 더 늘어나는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채용 공고냐? 네. 2000년 12월에 이 채용 공고 통계 작성을 처음으로 시작했는데요. 그때 이후 최대치. 자, 이런 흐름들이 나와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채용 공고가 많다는 건 응답만 해주면 채용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거 고용 줄어들 것 같지 않은데?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테이퍼링을 땡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나 주식시장은 조금 다르죠. 주식시장은 지금 S&P가 0.09% 떨어졌고 다우는 0.3% 떨어졌고 나스닥은 0.16% 올랐습니다. 자, 이게 떨어진 건가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죠. 전주의 사상 최고치, 최대치였어요.
여기서 0.1%, 0.3%, 0.09% 떨어지는 거는 사실 뭐 그걸 그렇게 떨어졌다고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미국의 서비스업 경기 회복에 대한 베팅은 지금 시장에서 유효하다. 미국 시장 기준으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고, 주식 시장은 아직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그러나 언제쯤 영향을 받을 것이냐? 채권 시장이 급등하면 오히려 이번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어제도 그 NH 그 농협이 NH지. NH 투자증권 센터장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지금 지금 그 상황들이 미국은 서비스업은 회복되고 상품값은 좀 떨어질 것이다라는 예상이 조금 섞여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업 뉴스로는 오늘 테슬라에 대한 제프리스의 목표가가 올라갔습니다. 20% 오른 $850로 올라가면서 테슬라 주가가 $700를 회복하면서 2%대의 상승을 보여줬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36 떨어졌고, 나스닥 바이오텍은 2.59%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애플은 0.03 하락, 아마존은 0.09 하락, 마이크로소프트 0.39 하락, 알파벳은 0.87 상승, 페이스북은 0.52 하락하는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기술주들은 조금 엇갈린 가운데 그동안에 반도체 주식들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반도체 주식들은 좀 떨어지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2.1% 빠졌고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0.46 하락, AMD도 2.30% 하락, 엔비디아 0.35% 하락하는 양상 보여주었습니다. 자, 1부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 조금 있다가 2부에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